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실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그게 정말 실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운일까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랜덤워크에 속지 마라는 인간이 확률과 우연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지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특히 금융, 투자, 커리어, 인생 전반에서 우리가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운과 생존 편향의 결과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우리는 실력보다 운의 영향을 훨씬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결과로 사람을 판단한다. 탈레브는 가장 흔한 오류를 지적합니다. 성공, 실력 있음, 실패, 실력 없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훌륭한 전략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엉터리 전략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우연을 능력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생존 편향.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봅니다. 살아남은 투자자 책을 낸 트레이더 유명해진 창업가, 사라진 수만 명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필연처럼 보이고 실패는 개인의 무능처럼 해석됩니다. 하지만 탈레브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가 진짜다. 확률을 본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뇌는 확률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의 성과를 과대평가, 연속된 성공을 실력으로 오해, 평균으로의 회귀를 무시.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랜덤한 변동이 패턴처럼 보이는 착시가 반복됩니다. 스토리텔링의 위험 사람은 설명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전략이 위기를 이겨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해를 돕지만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 예측보다 생존 탈레브가 강조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 것, 큰 손실을 피할 구조를 만들 것, 운이 나쁠 때도 살아남을 전략을 설계할 것, 즉 똑똑해지려 애쓰기보다 망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랜덤워크에 속지 말라는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작위적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더 현명해질 수 있다고. 이제 이 운과 리스크의 관점이 투자, 커리어,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책은요, 정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천재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완전 반대죠. 그래서 오늘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인 행운에 속지 마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비판부터 한번 제대로 보고 가죠. 어떤 리뷰어는 이 책을 딱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잘난 체하고 투덜대는 일기장이잖아. 와, 작가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옳다.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든 간에 그가 하는 말 자체는 진짜라는 거죠. 자, 슬슬 재밌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체 뭘까요? 나심 탈레브는 정말 심오한 통찰력을 가진 천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만한 독설가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세상은 무작위적이다. 탈레브의 핵심 고발이 대체 뭔지 한번 보죠. 탈레브의 주장은요, 사실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무작위성이라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한 순전한 우연의 힘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제목, 행운에 속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생각하죠. 와, 역시 난 대단해. 이건 다 내 실력 덕분이야. 하지만 탈레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 배경에 사실은 엄청난 우연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그의 성공이 순전히 실력 때문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당연히 그의 실력 덕분 아닐까요? 그런데 탈레브는 여기서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대답은 꽤나 충격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저 확률만으로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요.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그의 핵심 증거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무덤입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직 승자만 본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성공한 사람에게만 가죠.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뇌를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탈레브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바로 원숭이와 타자기 비유인데요. 수백만 마리의 원숭이가 타자기를 마구 두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순전히 우연으로 그중 한 마리가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정확히 쳐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원숭이 한 마리에만 열광하면서 천재 원숭이가 나타났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죠. 바로 아무 의미 없는 글자만 잔뜩 쳐댄 나머지 수천만 마리의 원숭이들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작은 막대가 바로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막대, 이게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수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실체죠. 탈레브가 이 현상을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죠. 수많은 실패 사례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무덤처럼요. 그래서 살아남은 소수의 성공이 실제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전부 실력 덕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무덤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운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속는 걸까요? 왜 우리 뇌는 이 무작위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범인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한번 알아보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뇌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를 붙여서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가운 논리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이야기죠. A는 B와 같다는 단순한 사실보다는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훨씬 더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바로 그 때문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 뉴스들이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소음, 그러니까 그냥 혼돈스러운 등락을 가져다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꿔버리죠. 영웅과 악당을 만들고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 아주 빠르고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꾼인데도 말이죠. 탈레브는 이걸 두고 과거를 합리화한다고 비판합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기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조차도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필연적인 이야기로 포장해버립니다. 왜냐고요? 그냥 운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게 우리 뇌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우리는 대체 뭘 얻어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여러분의 새로운 초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일단 탈레브의 스타일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고 넘어가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는 확실히 잘난 척하고 좀 거만하고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자나 기자, MBA 출신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거친 스타일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론이든 반증될 수 있어야만, 즉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이론이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생각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장착해 볼 만한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운을 인정하세요.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내 결정까지 무조건 훌륭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그럴듯한 이야기에 도전하세요. 너무 쉽고 간단한 설명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겁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무덤을 기억하세요. 성공 사례 하나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실패 사례들은 뭘까 하고 일부러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나 자신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생각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최종 결론은 에이, 성공은 다 운이지 뭐. 이런 식의 냉소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지적인 겸손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은 내 머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때도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경험,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성공 스토리는 과연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게 끝난 뒤에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에 더 가까울까요?